자, 이제 극한이란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니네한테 fx라는 함수를, 자, 이제 분수함수로 하나 줬어. x-1분의 x-1이라는 함수를 하나 줬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 다 배우셨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정의역 정도는 확인이 되시죠? 이 함수는 x값이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는 애야,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은 x값이 1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x값이 1이 아니면은 1이 아닌 모든 정의역에서는 얘들아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서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펑션은 이 상황을 지금 한 번에 원샷으로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갖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자, 지금 x가 1이라는 애가 경계가 돼서 1일 때는 얘들아 함수값이 없고 1이 아닐 때는 몇 차 함수가 그려져?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그치?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응?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걸 말로 해볼게. x가 1일 땐 함수값이 없지. 근데 이제 x가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니네 눈으로도 x가 1에 가까워졌을 때 함수값이 2에 가까워지는 게 눈으로 보이지? 이해돼?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가 수식화시켜서 정의를 해보자는 거야. 지금 내가 멘트로 친 거를. 응? 자, 그래서 일단 기호가 어떤 애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이런 기호가 나와. x가 화살표 해놓고 a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름이 승준아, 너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OT를 몇 분 한 줄 알아? 어? 하다가 하도 안 와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얘는 x는 a는 아니야. a는 아니야. 근데 무슨 뜻이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야. 즉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호로 나타낸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호로 표현하면 x는 1에 가까워진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아까 우리가 x가 1에 가까워질 때 요거이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랬어?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명제 형태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죠. 그치? x가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거를 하나의 원샷의 기호로 쓰고 싶은 거야. 이거를 갖다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자, 극한이란 기호를 써. 극한이 영어로 뭐야? 리미트. 이렇게 극한이라는 우리 요거에서 앞에 세 글자만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x가 가까워지는 기호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fx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럼 우리 상태에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x가 리미트 어디에 갈 때? 1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진다. 이 명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정의야.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어떤 함수가 특정한 값인 알파에 가까워진다라고 해. 이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수렴이란 말은 여기저기서 들어봤지? 과학에도 나오고 국어에도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모인다란 뜻이잖아. 그치? 느낌 오나? 수렴의 반대말이 뭐야? 발산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런 애들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x제곱 플러스 x. 자, 그럼 이때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2에 가까워지겠지. 이건 이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이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가 있고, 자, 여기가 x가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야? 2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당연히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게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야. 이해돼? 그래서 멘트를 바꿔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fx가 x는 a일 때 뭐가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말하는 이 극한 값이란 거는 무슨 값이야? 수렴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특정에 가까워진 이 알파를 우리가 fx의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거 요 내용을 이제 거기에 정리해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함수에 자, 이제 발산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수렴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 발산. 발산은 어떤 느낌이야? 뭔가 퍼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물리학적인 용어에서는 이제 발산이 퍼지는 느낌인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 발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방금 정의한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우리가 발산이라 그래. 즉,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전부 다 나머지. 이해돼? 자, 요거 우리 기호가 무한대야. 무한대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그치. 오, 정확하게 하네.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요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무한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생각을 해. 어떤 의미의 실수 x가 있을 때 그 실수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실수라는 거는 모든 실수지. 근데 의미의 실수보다 더 큰 수야. 이게 뭔 개소리야. 어?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 무한대는 실수일까 아닐까? 무한대는 얘는 실수가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냥 막연하게 니네가 상상하는 그 어떤 수보다 더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실질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새끼가 뭐야? 우주야. 우주라고. 무한대라는 건. 그러니까 이 무한대란 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어떤 무한대에다가 내가 얘를 더했어. 또는 무한대에다가 뭐 한 이 정도 되는 되게 큰 수를 뺐다? 영향을 끼쳐 못 끼쳐? 못 끼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있는데 거기서 성빈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우주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었다? 우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나는 우주에서 진짜 먼지만도 못한 새끼란 말이야. 그치? 그만큼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새끼라는 애는 니네가 알고 있는 어떤 실수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센 새끼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 이해돼? 즉 무한대에다가 니네가 아무리 큰 수를 더하거나 빼서 장난질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우주에서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가 변하냐? 우주에서 지구는 정말 개 먼지 같은 새끼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무한대라는 거는 무슨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냐면 그냥 되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한없이 커지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상태다. 그 정도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우리가 정의한 이 수렴이라는 거는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얘는 실수가 돼야 돼. 눈에 보여야 돼. 내가 어떤 함수값이 특정한 알파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얘가 눈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 니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 이게 지면상의 제약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게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하늘로 저 천장 뚫고 올라가야 되지. 자, 그럼 이게 x축에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한없이 커지면 이때 함수값 어떻게 된다야? 한없이 커진다지.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해돼? 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그럼 얘는 수렴이야, 아니야? 아니야. 수렴이 되려면 이때 이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고? 니네가 알고 있는 실수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발산이 어떤 물리적인 느낌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 무한대나 아니면 봐봐, 이런 애들 봐봐. 만약에 얘가 2차 함수가 이런 애가 왔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으로 생겼지. 그럼 이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인데 무슨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근데 니네가 이제 발산이라는 요 두 글자에 매몰돼서 발산을 이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 발산까지는 이해됐어? 이제 발산이 정의가 뭐라고? 뭐의 반대말? 수렴의 반대말.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니네 좋아하는 거. 니네 가우스 좋아하지? 어? 가우스가 웬 신발끈? 얘들아, 가우스 그래프 혹시 기억나? 가우스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계단형으로 생겼죠?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야? 0이고, 그치? x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함수값이 1이야. x가 2 이상 3 미만일 때는 함수값이 2야. 요거는 한 번쯤은 다 공부하시면서 1학년 때 보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내 질문을 해볼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져. 이때 가우스 x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어? 이게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하나 더 배워. 자, 우리가 수직선 상에 A라는 애가 있어. 근데 X가 A에 가까워진다의 뜻이잖아. 근데 이 수직선 상에서 X가 A에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이해돼? 어떻게 두 가지 상황이 나와? 그치.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태는 우리가 어쨌건 결론적으로 X가 A보다 큰 상황이지. 오른쪽에서 오니까 얘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 이해돼? 그래서 이게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냐 하면
x가 a보다 큰 쪽, 즉 오른쪽에서 오잖아. 얘를 갖다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돼? 용어 정의니까. 근데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얘는 무슨 극한이라고 부를까? 좌극한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니네가 지금 뭐 이상하잖아. 어떤 상황이야?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봐봐. 내가 거기다가 한마디 써놨어. 함수 극한은 얘들아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프를 따라가면 된다 그랬어? 그치? 거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멘트가. 어디 있어? 위에서 몇 번째 줄에 아무튼 있지, 거기. 찾아봐. 있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자, 지금 보세요. x가 2의 왼쪽에서 간다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를 따라가 봐. 2의 오른쪽에서 가면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지. 2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요 2를 무슨 값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우리가 수렴한다는 상황에서의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라 그래서 우극한값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응? 자, 근데 이번에는 x가 2의 왼쪽에서 올 때 가우스 그래프를 따라가 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이번 x가 이쪽에서 오게 되면은 그래프 따라가면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지. 이해돼? 1에 가까워진다. 이걸 무슨 값? 자극한 값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럼 도대체 뭘로 불러야 되냐 이거야. 그치? 애매하잖아. 얘도 발산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아까 이런 애들 봐봐. 저기 2차 함수에서 보세요. 2차 함수 말고 아까 너네 처음 했던 거 이거. 그 상황. 얘는 우극한도 얼마야? 2고 자극한도 2지. 그럼 이런 애들은 아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 내가 함수를 요걸로 예를 들었잖아. 그치? 요거는 극한값을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같을 때는 우리가 수렴인데 얘가 다르면은 우리 가우스처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치,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요 발산이라는 애가 뭔가 느낌이 퍼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서 이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경우만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기 쉬운데 뭐라고?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다 발산인 거야. 이해돼? 그럼 얘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애들도 다 무슨 범주에 들어가? 발산의 범주에 들어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수능 주제가 되는 거야. 자, 니네한테 문제에서 이런 멘트를 줘. 문제에서 함수 5개를 이렇게 준다? 5개를 준 다음에 다음 함수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물어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애 찾으란 얘기야? 수렴하는 애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요 멘트 보는 순간 니네는 습관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좌우극한 비교하시오야. 좌우극한 비교하시오야.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함수, 니네가 배운 함수가 몇 개 없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그게 다잖아. 사실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배우긴 했지만 니네가 배운 거의 모든 함수들은 좌우극한이 같아. 그럼 이제 학교에서
요 좌우극한을 비교하는 어떤 문제들을 냈을 때 주로 어떤 문제들을 낼까? 그냥 함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포함한 함수들을 준다고. 그래서 니네가 어떤 극한값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요 두 가지가 눈앞에 보이잖아? 그러면 니네는 습관적으로 걔네들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를 해야 돼. 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좌극한, 우극한까지 개념이 되셨으면 얘들아 여기까지는 받아들였으냐? 특히 막 어려운 건 없지 아직까지? 응?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의 주제로 들어가 보자. 우리 계산 문제 풀기 전에 거기 하나 넘어가가지고 방금 배운 거 정의 한번 연습해보고 갈게. 1번 문제 한번 봐봐. 요 1단원부터 3단원까지, 4단원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내용인데 여기가 되게 개념적인 부분이야. 그리고 니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수투에서 배우는 모든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은 얘들아 미적분에 그대로 다 나와. 미적분에서는 더 이상 안 가르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투에서 배운 개념에서 함수만 바꿔치기 하는 거야, 미적분은. 그러니까 수투는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고 똑같은 개념을 미적분은 지수로고 삼각함수에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가 결합이 된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자,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이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지금 니네한테 뭐만 줬어? 0에서 의 절반만 준 거야.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 갖고 채우시오야? 그치. 요 멘트 갖고 채우시오야. fx가 지금 무슨 대칭인 상황이야? 원점 대칭인 기함수 상황이야. 그쵸. 함수에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 그러면 얘들아 대칭성이야. 니네한테 멘트를 쳐줘. 그러면은 저 원점 대칭 상황으로 니네가 그래프를 나머지 부분을 완성을 하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이쪽에서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흐리다. 이렇게 볼게.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반대편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요 2,0은 어디 가서 찍히면 돼? 요 마이너스 2,0 가서 이렇게 찍히면 된다고. 그럼 이제 요 나머지 왼쪽의 그래프가 저 원점 대칭 관계식 갖고 그려져야 돼, 일단.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자, 읽어보자. 자, 첫 번째 극한은 마이너스 1의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지. 그럼 그래프를 얘들아 따라가면 된다고.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져.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은 2의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지. 그럼 어디로 따라가면 돼? 2의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그럼 얘는 좌극한 값이 얼마야? 2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니까 답은 얼마야? 3이야. 그치? 이해돼?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니네는 수능 한 문제 푼 거야. 매년 수능에 객관식 4번 문제가 다 이거야. 함수 극한 그래프 던져주고 극한값 읽어보라는 거. 이거 애들 틀리겠냐? 존나 틀려. 어? 왜 틀릴 거야? 아니? 진짜 따라가야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눈으로 보다가 쥐가 막 보다가 잘못 봐. 앞장이니까 니네가 수능장 가면은 앞에 1, 2, 3, 4번은 시험지 받자마자 애들 눈으로 막 풀거든? 빠른 애들? 딱딱딱딱 찍고 간단 말이야. 딱딱딱딱 찍다가 잘못된다고. 수능장에서 이런 건 그냥 내가 진짜 손으로 따라가야 돼.
안 틀리면 눈으로 따라가잖아? 그럼 실수한다고.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그래프만 따라가면 돼. 응? 요게 이제 수능 4번에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야. 그냥 서비스 문제지.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러면 자, 넘어가셔서 자,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해봤으니까 자, 이제 모든 수학이 다 똑같아. 정의하면 그 다음에 뭐 배워? 성질 배우지. 시그마도 마찬가지잖아. 시그마 배우고 나면 시그마의 성질 배우고. 그치? 응? 극한을 배우고 나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배운단 말이야. 자, 그럼 요 극한의 기본 성질은 거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해. 특히 내신에서. 야, 니네가 수투 중간고사 때 이제 니네가 넘어야 될 벽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진입판정 문제야. 진입판정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주는 거 있지. 그럼 이런 극한의 진입판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야. 내가 이 극한의 진입판정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왜 참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 극한의 기본 성질로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니네가 뭘 들어주면 돼? 발례를 들어주면 돼. 근데 발례를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 응?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갖다가 빠르게 찾는 방법을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일단 극한의 성질이란 건 뭐냐 하면 전제 조건이 중요해. 자, 두 함수가 있을 때 fx가 x로 a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한대. 그 다음에 gx란 애는 x가 a로 갈 때 베타로 수렴한대. 일단 요거까지는 받아들여져 이제 기호가? 둘 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자, 요게 되게 중요해. 극한의 기본 성질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즉 두 함수가 수렴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을 6개를 써줄 거야. 응? 자, 그래서 첫 번째. 니네 혹시 선형성이란 말 아나? 담비 알아, 선형성? 니네 시그마 가면 바로 나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수학 기호들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뭐 시그마라든지 극한이라든지 뭐 미분이라든지 인테그랄 적분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호들을 니네가 배우잖아. 그럼 이것들을 정의를 할 때 기본 성질 중에 이제 선형성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선형성이란 건 우리가 뭘 갖다가 선형성이라고 하냐면 어떤 극한의 수학 기호가 있을 때 실수배가 가능하다랑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의 분배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형성이라 그래.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의 대부분의 수학 기호가 선형성을 만족하는 애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fx가 알파로 수렴을 해. 근데 내가 fx에다가 실수배를 이렇게 했어. 이 실수배가 느낌이 오시죠? 그럼 요 c가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다야?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다야, 이렇게. 그럼 극한 밖으로 나가서 얘가 뭘로 수렴해? 그치, c 곱하기 알파로 수렴한다야.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극한에다가 요 안에 fx랑 gx를 더하거나 이렇게 빼놨어.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이 극한이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야.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리미트 fx, x가 a로 갈 때 뿔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뭘로 수렴이었어? 알파로 수렴이고 얘는 베타로 수렴이지.
얘는 알파 뿔마 베타로 수렴을 한다야. 이해돼? 요 실수배와 합차의 분배가 되는 요 상황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부르고, 니네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의 대부분의 수학 기호들은 선형성이 다 적용이 돼. 조만간 시그마에서도 배울 거야. 근데 극한하고 시그마가 차이가 뭐냐면, 극한은 얘가 분배가 어디까지 되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까지 돼. 내가 fx하고 gx를 곱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의 극한 곱하기 gx의 극한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극한이 곱하기도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뭘로 수렴하겠어?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할 거라고.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응? 이게 나누기에도 적용이 돼. 만약에 내가 fx를 gx로 나눴어. 일종의 분수함수를 썼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의 극한이 이렇게 분배가 돼서 얘는 뭘로 수렴할까?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그치? 근데 이렇게 쓰면 이 보기는 틀렸어. 왜 틀렸을까? 그치. 베타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 얘는. 이해돼? 얘들아,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 gx가 0이 아니다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즉 베타가 0이 아니다. 또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gx의 극한값, 얘가 베타잖아. 이 새끼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나누기 조건일 때 이 조건이 빠진 애들은 다 틀린 보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선형성에 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관련된 극한이 두 개가 더 나오는데, 기본 성질을 봐봐. 자,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보다 크대. 근데 둘 다 수렴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극한을 씌우잖아? 누가 크겠어? gx가 당연히 크겠지. 함수값이 얘가 계속 큰데? 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등호가 붙어야 돼, 극한이 붙으면. 등호가 붙어야 돼. 이게 왜 붙어야 되나 봐봐. 자, 그냥 간단한 예로 니네가 다 아는 함수 예를 들어볼게. fx가 x분의 1이야.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자, 우리는 양의 실수만 생각을 해볼 거야. 자, gx는 x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리고 우리는 x가 양수인 쪽에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 커? x분의 2가 당연히 2배 한 거니까 크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그치? 그럼 이제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gx 그래프는 함수값을 2배 한 거니까 얘보다 크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극한을 무한대를 씌워볼게. 얘 어떻게 돼? x가 한없이 커지면 fx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얘는 뭘로 수렴이야? 0으로 수렴이야. 그치? 근데 gx도 어떻게 되냐? gx도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도 점점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무조건 얘가 크긴 해. 크긴 하지, 그치? 이 상황에서도 얘가 크단 말이야. 근데 극한의 개념으로 갔을 때는 둘 다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어줘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부등식에 내가 극한을 붙여줬을 때는 항상 뭐가 붙어야 된다? 등호가 붙어야 된다. 등호가 붙지 않은 보기들은 다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이제 부등식의 극한에서 마지막인데, 자, 이번에 세 함수야.
fx가 hx보단 작고 자, hx가 gx보단 작아. 세 개 함수가 있대. 근데 내가 어떤 결론을 알고 있냐면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수렴을 한대. 알파로 수렴한대. 근데 x가 a로 갈 때 gx도 알파로 수렴을 한대.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한대. 근데 이 가운데에는 몰라. 가운데는 몰라. 근데 요 상황이면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있는 hx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왜? 요 부등식에서 극한이 붙으면은 뭐가 붙어야 된다고?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 부등식에서 요게 항상 극한의 기본 성질로 성립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무슨 결과를 알고 있냐면 얘도 뭘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한대. 얘도 뭘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럼 알파 이상 알파 이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극한값은 뭐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지. 이해됐냐? 요걸 갖다 우리가 이름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 또는 협공의 원리라고도 해. 이름이 좀 유치하지.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가운데 있는 애가 양쪽 찡겨 있단 말이야. 그치? 샌드위치 당한 상황이고 요 새끼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야. 그래서 너네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니네 극한 문제인데 이렇게 부등호가 두 개가 보여. 니네 지면의 시험지에 부등호가 두 개가 보이는데 문제의 카테고리가 극한이야. 그럼 얘는 고민의 여지 없이 100% 뭐 이용하는 거냐면 샌드위치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라고. 100%야. 내가 100% 얘기한 적이 없어. 보통 다 99.9%라고 얘기하지. 근데 얘는 100%야.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6개를 우리가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고 요 6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진입 판정에서 참인 애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거짓인 애들은 발레를 들기가 얘들아 사실 니네가 모든 발레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거짓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 보통 나오냐면 어떤 함수가 발산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정리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시켜 놓은 보기들이 있어.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 할 때만 성립한다고? 수렴할 때만 성립을 하는데 제시문에서 분명히 얘는 발산을 해. 발산을 하는데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놨어. 이해돼? 100% 다 틀렸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발산하는 애들에 대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시켜 놓은 보기들은 다 틀린 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발레가 뭔지는 모르겠어, 사실. 문제를 풀면 모를 수 있잖아. 어쨌건 틀렸다고. 기본 성질은 어떨 때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수렴할 때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 느낌을 잘 갖고 가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되시겠죠? 응?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극한 정의하고 기본 성질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의 목표인 어쨌건 수학이니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개념을 하나씩 배워볼 거야. 얘들아, 지금 이거 수투 특강 하는데 1장, 2장, 3장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 우리가 지금 11회잖아. 내가 아마 3장 정도 끝나는데 아마 5번, 5회 정도가 걸릴 거야. 내가 중간고사 보면 어디까지라 그랬어? 4장까지라 그랬지. 5회나 6회 정도에서 이제 4장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주기관처럼 달려. 활용이니까. 아마 그래서 내가 설 전에 5번 할 거거든? 설 전에 아마 1장부터 5장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많이 하면 5장, 적게 하면 4장. 그러면 설 끝나고 6회 동안
나머지 거 싹. 되시겠죠? 응? 숙제는 뒤에가 빡세겠지. 어? 자, 그러면 우리 요 연산을 하기 위해서 페이시냐? 한번 끊고 가? 그래, 한번 끊고 가.